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전에는 무려 3%가 넘는 강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더니,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가면서 시장이 꺾이면서 결국 무려 마이너스 6%대 급락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투매가 떨어진 거예요. 자, 순간적인 급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주님들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말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루 만에 거의 고점 대비 변동성이 엄청 크게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포스코홀딩스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 5월 8일을 기점으로 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 흔들림은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 이후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조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주식은요, 원래 이 과열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러니까 현재 같이 시켜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안해만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으려면 결국 세력들이 다시 돈으로 지탱해주는 그런 정확한 이 지지 라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이 포스코홀딩스 우리가 과연 진짜 반등 맥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 타점을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시나리오와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디테일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일단 오늘 하락의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포스코홀딩스의 악재나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일어난 이 의도적인 투매였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오던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단기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수의 낙폭을 키운 거죠. 삼성전자는 3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찍어줬고, SK하이닉스도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찍어줬고, 코스피 지수 역시 8,000포인트라는 아주 상징적인 자리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 심리의 가치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이 진짜 맥점을 찾으려면은 이 조정이 가진 특징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세 상승장인 건 분명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즉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오늘처럼 급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급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종목들도 그 구간에선 의도적으로 깊은 투매를 유발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투매가 깊은 만큼 회복 속도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 12일 날에 투매가 나왔던 시장을 보더라도 장중에는 무지막지하게 투매가 나오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로 급 반등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 가진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파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루하게 조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나오고 공포감 주면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매로 나오면은 반등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중동 악재가 터졌을 때도 똑같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때도 다 시장이 끝난 것처럼 정말 이 공포감이 엄청나게 지배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바닥을 잡고 보란 듯이 신고가 랠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력들은 똑같은 이 반복된 흐름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이 다음 주 초까지 한 차례 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차례가 완벽한 이 반등의 맥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만든 하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반등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튀어오른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자금들이 가장 강하게 쏠렸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상당히 크게 가파르게 살아있던 이 종목들이 가장 먼저 조정 이후에 고개를 든다라는 거죠. 그 대장의 조건에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조정 장세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이 발생해도 포스코홀딩스는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 5월 8일 날 장기동 평균선이 깨지는 날 이때부터 어느 가격까지 밀릴 거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 자, 상승하는 주가는 항상 이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중심선까지 다시 돌아오려는 이 회귀의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우리가 온전히 들고 올 수 있었던 이 맥점 분봉에서 이제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국면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 조정이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 앞에 파동에서처럼 나왔던 이 엄청나게 깊게 하락을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분을 다 훼손을 하던 이런 형태로는 진행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은 보통 딱 절반 구간까지 조정이 진행이 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영상에서도 이 중간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간은 이제 매집에 대한 관점이 될 거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 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지금 진짜로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의 갭은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자금이 급하게 들어올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들어온 세력들이 돈이 빠져나갔냐 안 나갔냐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바로 갭에 대한 지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한 자리는 향후에도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상승의 이 50% 구간과 이 갭에 대한 자리가 정확히 맞물린다는 거죠. 거기에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이 세력들의 은밀한 작은 흐름과 지지 라인이 전부 직관적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갭과 절반에 대한 가격이 딱 밴드에 대한 자리가 온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3일 전 영상에서 밴드까지 오게 될 거라고. 지금 그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올라가는 이런 고점대에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해서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자리가 지금 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포스코홀딩스를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밴드에서 매수에 대한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리고 나서 시세가 발생이 됐고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이 다음 눌림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매수의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이 밴드의 바닥권에서 매수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 조정 제가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을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주가가 밴드에 와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도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만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 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개월 전부터죠. 뭐 지금이 3개월 전 영상인데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 그리고 2000년도는 이 IT 버블이었다고 하면서 이 3000포인트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게 벌써 지금 8000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폭등 종목들을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86년도와 2000년도 장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모바일 랠리 같은 이 거대한 이 기술적 혁신 버블은 보통 5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 버블은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